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여자들 중에 하나, 제 또래 이 정신 나간 여자들이 뭐냐면 가정주부야. 가정주부인데 집안일 안 해. 애도 안 봐. 맨날 어디가 아프다는 둥, 우울하다는 둥, 그러면서 집에서 밥도 안 해. 청소도 남편이 해. 이 남편은 요 가정 먹여 살리겠다고 애 때문에 야근해, 특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엄마라는 사람은 지밖에 몰라. 안녕하세요, 제일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지난번 의사 이야기랑 또 연동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참 걱정이 많습니다. 뭐 걱정이 많아도 저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니까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참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 왈가왈부 많이 하셔도 좋아요. 먼저 우리나라 지금 당면한 문제 몇 가지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금 인재 의대 집중 현상이 너무 심해요. 의대 정원이 3,500명인가 그렇죠? 그러면 1등부터 3,500등까지가 의대 갑니다, 지금. 제 또래만 하더라도 지방대 의대는 그렇게 안 셌거든요? 서울대 갈 만한 애들이 지방대 의대는 거의 한두 개씩 다 붙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서울대 붙은 애들이 지방대 의대 못 붙습니다. 지방에 있는 들어보지도 못한 의대가 서울대 컴공보다 높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고, 삼성의 고군분투도 우리나라, 그쵸?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거죠. 삼성이 과연 10년 뒤에도 삼성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20년 뒤에도 삼성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을 해볼 때는 모르겠다예요. 사실 삼성 지금 워낙 규모가 커지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망할 가능성은 없겠죠. 우리나라 내수로만도 먹고 살만 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잘못된 결정 한 번이면은 날아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키아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 스마트폰 저거 그냥 쓸 일 없을 것 같다, 게임기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환 안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노키아가 세계 1위 휴대폰 기업이었거든요. 세계 1위? 근데 밀렸잖아요. 근데 삼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폰이고 이 새로운 시대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헛발 디디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 왜냐면 자동차는 이게 플랫폼이 계속 바뀌고 뭔가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 것도 쓸만하니까.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 물론 그런 업적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게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기업도 충분히 망할 수 있거든요. 잘못된 선택, 정말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저희 많이 봐왔잖아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날려 결국 하루아침에 날라갔죠. 사실 LG V 참 잘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삼성 갤럭시 잘 나가고 있는데 요것도 어느 순간 날아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버퍼링이나 이런 건 있으니까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참 그렇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에요. 미국과는 전혀 다른 구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신사업을 계속 만들어요. 신사업을 계속 만들고, 이런 신사업의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메타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 아이디어를 진짜 없는 가격에 사가. 구글이나 이런 데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뛰어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소득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미국. 그거 생각하면 웃겨요. 2000년대 학자들이 바라보던, 2000년대 사람들이 바라보던 미래 2020년대 생각해보면 그때 얘기 나왔었던 게 되게 많아요. 그 미국처럼 강대국은 성장이 더딜 거고, 그때 했던 게 브릭스죠. 그래서 브릭스 해가지고 이렇게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여기가 이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차이나 같은 경우는 G2 국가로서 미국을 2030년이면 미국의 GDP를 뛰어넘을 것이다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그 창의적인 인재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지금 무시를 못하는 게 혁신적인 나라죠. 그리고 전 세계의 똘똘한 사람들 다 미국으로 향하죠.
우리나라 따라도 그렇잖아요. 미국 박사 인정해주지 우리나라 박사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외국 회사 다녀온 인재 되게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구조가 되게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똑똑한 친구들은 이미에 가 있고 그 개 중에 그나마 또 똘똘한 애들이 대기업을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적인 곳은 삼성, 현대,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데예요. 네카라 베쿠였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은 누가 하냐? 예, 참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저기 뭐 대기업 못 간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못 간 친구들이 안 되는 돈을 갖고 쥐어짜고 있을 때 대기업 지원을 받아가면서 똘똘한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혁신이 일어날 것, 우리나라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떼돈을 벌 것, 그럼 판교, 강남 아니면 힘들죠. 여기에 또 회사가 있어야 또 그런 인재들이 모이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죠. 이 스타트업이라는 거 자체가 아이디어가 번뜩일 수밖에 없는 게 가볍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의사결정권자가 있으니까 의사결정권자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스타트업 내 생각이 내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점인 건데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괜한 걱정이죠. 삼성 안 망할 거고 다들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그냥 저만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이제 출산율 진짜 331조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 맞는 말인지 궁금해요. 진짜 31조를 출산 예산으로 지난 10년간 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저출산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진짜 저랬으면 저 예산 집행한 새끼들 다 불러다가 다 죽여야 돼. 331조를 어디다 태운 거야? 지난 10년 동안 저 많은 돈을 썼는데 출산율이 늘기는커녕 전 세계 최악으로 고꾸라졌는데 그래서 렉서스맘을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 렉서스맘 혹시 아실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렉서스맘? 요게 2000년대 초반 유행한 뭐냐면 미국에서 그 사회복지제도를 비판을 하면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뭐 테네시주에 가면은 렉서스맘들이 많다. 그래서 뭐 아이 셋넷 낳으면 아이 하나당 얼마씩 보조금을 주니까 애를 많이 낳아서 그 애 때문에 받은 돈으로 엄마가 호의호식하면서 그 당시 가장 좋은 렉서스를 타고 다닌다. 요거거든요. 이게 또 재미난 게 왜 렉서스맘이었을까? 관련돼서 물론 벤츠맘, BMW맘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었는데 왜 렉서스였을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관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일차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지 않아요. 근데 일본 차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관세가 그때 당시 세서 비싸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렉서스가 확대하는 차였고 BMW 7 시리즈나 이게 2억대 하는 차였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근데 요게 관세가 붙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차에 관세가 많이 붙어서 요게 2억대 했던 거고 미국에서는 요게 1억 초반대 였는데 1억 하던 요 렉서스가 미국으로 가니까 1억 중반대가 돼서 렉서스맘이라는 단어가 생겼었죠. 근데 진짜 이 정도 출산율이면 우리나라도 요 제도 도입해야 되지 않나. 비꿈의 대상이었는데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연금을 주는 거야. 정부 보조금으로 먹고 살라고 하고 그래도 31조는 안 쓸 것 같아요. 애 셋 이상 나오면 월 300씩 뭐 20년 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낳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참 그래요. 제가 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를 망친 3대 축. 뭐 조회수 많이 안 나올 거니까 그냥 막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됐어. 나 이러다가 인터넷으로 공격받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은 주택 청약제도랑 전세담보대출이에요. 이게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을 너무 심하게 바꿔놨어요. 사실 내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으면 1000만 원짜리 집에 살아야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이거든요. 내가 2천만 원 갖고 있으면 2천만 원짜리 집에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1억이 있으면 1억짜리 집에 살아야 되는데 주택 청약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집을 아파트와 기타 등등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럼 기타 등등 살다가 돈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냥 그 중간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뭔 말이냐면 저 전세담보대출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짜리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반지 하나 이런 데 살아야 되겠죠. 근데 저 전세담보대출을 만들면서 1,000만 원이 있으면 나는 5천만 원짜리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짜리에서 4천만 원짜리 집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집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으면 빌라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세대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한데 저 전세담보대출 때문에 이게 지금 싸그리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여기는 거래가 실종이 된 거죠. 그럼 그냥 전세담보대출만 있고 청약제도가 없으면 빌라 누군가는 사겠죠. 여기 다가구 그것도 누군가는 사겠죠. 근데 청약제도가 있어. 그래서 집은 절대 사면 안 돼. 왜냐면 나는 청약을 받아서 몇 억 땡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 양극화 중간은 없게 만들어버린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 전세 사기가 딱 여기서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돈 없어도 전세 살 수 있구나. 사람들이 청약하려고 빌라는 안 사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때려 먹어야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악의 축은 내가 봤을 땐 인스타. 커뮤니티도 뭐 비슷한데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인스타인 것 같아요. 상향평준화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저 소나타 타는데 어디 가서 소나타 타서 행복하다는 말 절대 못해요. 소나타 차 사진 올리지도 못하고. 아 근데 소나타면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나쁘지 않은 차인데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 허세에 찌드는 거죠. 허세. 사실 밥 3끼 먹고 직장 있고 가족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 무너뜨린 게 인스타. 오마카세 가야 될 것 같고 나는 집에서 김치에 나물 몇 개 넣어서 밥 비벼 먹고 있는데 누구는 소고기 쳐먹고 앉아있고. 근데 요것 뭔데 행복한 일상인 건데 요걸 모르는 거야.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 지랄하는 거지. 야씨 누구네는 돈을 얼마 벌어서 소고기 먹는데 너는 뭐 했냐.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애도 키우기 싫은 거지. 애 키우면 스토케 유모차 끌어야 될 것 같고 뭐 친구네 보니까 애 가졌다고 뭐 부모님이 차 사준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럴 것 같지 않고 현실과 구분을 못하는 그 주범이 인스타. 그리고 세 번째는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캐치프레이즈는 좋아요. 여성인권 향상. 얼마나 좋아요, 캐치프레이즈.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인권 향상이 아니라 얘네들이 좀 또라이 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거거든요. 이리 살든 저리 살든 뭔 상관이에요. 남이 그러든 말든 뭔 상관인데 그런 거죠. 우리 연료를 굉장히 칭송을 했죠, 과거에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지랄을 하냐고.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연료가 된 걸 수도 있잖아.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가정주부가 됐을 수도 있어요. 현모양처가 꿈인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현모양처가 꿈이다 그러면 그거는 뭐 잘못된 사상이다. 뭐 어쩌자는 건데.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 페미라는 사람들이 진짜 가만두질 않습니다. 가만두질 않아. 뭐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둥 그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뭐 별 문제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문제 삼고 이런 것들 너무 많아. 그리고 뭐 독박 육아니 이딴 말들.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여자들 중에 제 또래 진짜 정신 나간 여자들 많아. 이 정신 나간 여자들이 뭐냐면 가정주부인데 집안일 안 해. 애도 안 봐. 맨날 어디가 아프다는 둥 우울하다는 둥 그러면서 집에서 밥도 안 해. 청소도 남편이 해. 이 남편은 이 가정 먹여 살리겠다고 애 때문에 야근해 특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엄마라는 사람은 지밖에 몰라. 이런 친구들 가끔 보면 진짜 욕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욕 존나 하죠. 저 미친년. 아유 씨발 저러고 살고 싶나. 그래놓고 항상 막 이야기 듣다 보면 항상 자기가 피해자야. 이런 사람들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페미들이 진짜 큰 사회 문제야. 남이 애를 셋을 낳든 둘을 낳든 뭐 10명을 낳든 뭔 상관이야. 근데 무슨 여성 해방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남녀 싸움 부추기고. 근데 참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하나하나 주제별로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